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흐름 펼쳐지고 있는데요. 함께 다뤄볼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메인 섹터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소보장의 반등이 가능할지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을 위해서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변수 많잖아요. 네, 미국에서 보조금 재검토도 시사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제 관세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정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서 반도체 플레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사는 일단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뷰나 그런 전망들 저희가 최근에 얘기 많이 나눠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어떤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의 현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한번 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이 많이 된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못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 세계가 아무래도 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좀 가장 지금 빅 이벤트로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4월 2일이 발표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3일이 되겠죠. 3월 3일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증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이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좀 극도로 올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4월 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4월이니까 결국 1분기에 수요가 좋았던 것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어떻게 부과될지에 대한 디테일, 가이드라인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수요를 이제 어쨌든 이 반도체를 사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걸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건지 수요자가 부담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하반기에 있는 어떤 물량들을 미리 쌓아두겠다는 어떤 심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간 수요 레벨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업황은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좀 사재기 부분으로서 지금 영향이 있는 건지, 관세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 어쨌든 수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일단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의구심이 생겼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반도체 주가를 올리는데 조금 부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으로 실수요가 올라가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레거시 반도체도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좀 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지금 성장률 자체가 좀 많이 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예측치를 좀 동결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좀 아시아에서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 재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고유의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좀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반도체 소부장 자체, 특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종목을 좀 선별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업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 이후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좀 체크해볼 어떤 그러한 좀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선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약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약간 페이크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관세가 이제 매겨지고 나서 얼마가 뭐 어느 품목에 매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겨지고 나서의 이제 실수요, 수요 물량 체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만약에 개선이 많이 안 된다고 할 시에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 어떻게 그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AI 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AI 향 반도체의 가장 위에 있는 건 결국 SK하이닉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3분기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AI향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SK향 좀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볼 땐 첫 번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돼서 좀 키워드들이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온디바이스, ARNG, 뭐 CXLED 이런 좀 키워드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확실히 올해 뭐 캐펙스 증설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제가 볼 때는 키워드나 섹터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HBM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유리기판 또 EUV 쪽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됩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좀 신규 고객이라든지 숫자가 나오거나 캐펙스 증설되는 뭔가 확실한 좀 제가 볼 때 활동이 있는 그런 쪽 카테고리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 기준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제가 볼 땐 퍼가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봤을 때 사실은 조금 SK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하방 지지율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기준했을 때 그 대형주 두 종목보다는 좀 PER이 낮은 종목을 좀 보는, 이렇게 해서 한 좀 세 가지 정도의 좀 기준을 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투자 방법 기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더 폭넓게 이제 종목들은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에 저희가 레거시하고 HBM 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조금 더 HBM 쪽, 그 안에서도 지금 세 가지를 분류해 주셨는데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유리기판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레거시로 시작했습니다만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 좀 레거시를 좀 기반으로 하되 좀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HBM은 분명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8이라든지 M15X와 같은 좀 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캐펙스를 증가한다는 건 소재 부품 장비가 결국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소재와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HBM 쪽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양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유리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서 유리기판의 어떤 상용화라든지 결국 유리기판도 제가 볼 때는 뭐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SKC, 앱솔릭스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봤을 때는 이제 앱솔릭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빨리 걸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이니까 좀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2028년 정도면 제품 양산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좀 소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쓰이는데, 포토 소재로 해서 뭐 지금 PR이라든지 현상액 정도, 그 다음에 코팅제, 에전트 정도가 좀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숫자로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곧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EUV 좀 말씀을 드렸는데 EU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반도체에서 약간 좀 오래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UV 같은 경우도 좀 미세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정이 어떻게 보면 채택이 될 수 있는 좀 필수 공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D램 구조화에서는 좀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1나노 단에 대한 어떤 지금 공정 채택에서 EUV 공정이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좀 키워드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봤을 때 굳이 반도체 소부장 전통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다른 뭐 HBM인지 뭐 유리기판인지 EUV 같은 좀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면서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밸류가 높지 않고 네, 이런 기준에 다 해당하는 종목이 그러면 들어올 것 같은데 골라오셨죠, 종목? 네. 이제 결국 다 SK하이닉스 향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좀 깔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숫자가 되는 아니면 좀 결국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공정에 있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뭐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EUV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한 2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가 이제 YC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향이라는 어떤 1번 전제는 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 결국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확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UV에 대한 신규 아이템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2가지의 좀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좀 숫자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올해 좀 역대 최고 실적 예상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서 분명히 증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YC캠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볼 게 좀 STI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 8에서 9% 정도 지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이게 왜 오르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제 특별하게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SK하이닉스 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리플로이 신구 고객사로서 HBM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을 분명히 좀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낮습니다. 지금 뭐 PBR 같은 경우도 지금 PBR 0.6, 그다음 PER도 5.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형주 단에서 어떤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좀 낮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STI도 좀 충분히 관심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2가지 종목 YC캠, STI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그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이닉스 여쭤볼게요. 네, 하이닉스가 20만 닉스 고비를 계속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파생된 두 종목인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좀 하이닉스는 약간 엔비디아랑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연동이 많이 되죠. 연동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0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지금 110선에서 좀 약간 쌍바닥 지지를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오픈 AI의 어떤 얘기를 보면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결국 이렇게 또 SK하이닉스로 좀 연결고리가 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투심의 문제, 약간 센티멘트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20만 원에 대한 어떤 고비에서 지금 계속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고점에 대한 시세를 좀 뿜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업황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종목과 하이닉스까지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레거시로 대표되는 마이크론과 HBM AI 진영의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또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세분화돼서 이제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고 하는데 3가지 기준에 적합한 종목 오늘 2종목 내드렸으니까요.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